유초 중등 교육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학에도 쓰겠다는 정부 입장을 두고 교육감들의 반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단체들과 손잡고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교부금 개편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합니다. 점점 커지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란,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교부금은 유초 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직면하게 하였고 이에 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교부금이 너무 펑펑 나오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 용천에도 올라가지고 난리법석을 끌고 아무데나 이렇게 돈을 펑펑 쓴다. 중부 감소는 교육뿐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부처와 관련된 문제임에도 사회적 발언권이 유약하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 기자. 유초중 등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들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이 공동대책위원회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교육계 주요 단체들과 시도교육감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뿐 아니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같은 학부모단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해 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한 곳만 10곳이고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단체는 122곳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단체는 거의 대부분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대학에 쓰겠다고 밝힌 돈은 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일부예요. 현재 예산 규모는 3조 6천억 원 정도인데요. 공대위가 이 예산을 고등교육 또는 평생교육에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네, 일단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기준으로 이 교부금 규모를 살펴보면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81조 3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네. 추경을 제외하고 본 예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5조 1천억 원입니다. 3조 6천억 원은 사실 상당히 좀 적어 보이죠. 하지만 교육감들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려면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지은 지 40년 넘은 건물이 전국적으로 7,700여 동에 이르고 교체가 필요한 냉난방기가 전체의 36.4%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교실이 전국에 4만 곳 넘게 있다며 과밀학급 해소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또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도 이유로 들었고요. 무엇보다 체험학습비와 방과후 학습비도 무상으로 바꿔서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나 사용해야 할 곳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더 필요한 건지요.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비용 근거는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 조희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은 이 미래교육 투자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할지 비용을 지금 추계를 해보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일부 취합한 비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투자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8조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노후시설 교체와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등이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하지만 교부금 전체 규모와 비교를 하면 적은 부분이어서 이 얼마나 효과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되는 대로 내용을 일단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련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국회 그리고 가장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기재부 또 교육부까지 설득에 나서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학이 사용하려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법 개정도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런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정부하고 발을 맞춰서 여당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법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국가지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입니다. 이 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 교육세 세입 근거를 삭제하고 또 국가재정법을 조정, 또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이 교부금 개편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박광원 의원 등이 유초중 등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꾸준히 피력을 했는데 앞서 영상에서 잠깐 서병수 의원이 상당히 교육청에 몰아붙이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박광원 의원이 반대 근거를 대면서 교육감들을 일부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교부금이 개편되면 대학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고등교육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의 입장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10년 넘게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이 됐고 또 정부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0.9%보다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꾸준히 고등교육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계와 갈등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교협 홍원하 회장 최근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교수님들이나 고등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중등교육,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고등교육으로 옮겨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상당히 이렇게 좀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네. 홍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중고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선진국과 같이 어린이들의 잘 기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성면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고등교육도 힘들다는 말을 14년째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초중등 교육은 물론이고요. 또 고등교육계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지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